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경기 템포 조절이 탁월하다. 히샬리송은 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버티며 상대 센터백의 시선을 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쿠두스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어 컷백 루트를 형성하고 사비 시몬스는 중앙에서 킬패스를 정확히 꽂는다. 특히 시몬스는 볼 전개 중 상대 수비 간격을 읽어내며 한 번의 스루로 전환 흐름을 완성하는 유형이다. 포백 라인은 수비 시 촘촘히 정렬되지만 탈압박 이후 이선 미드필더들이 빠르게 전진하면서 전환 스피드가 폭발한다. 그 덕분에 상대가 라인을 올리면 곧바로 뒷공간을 노리는 공격 패턴이 살아난다. 또한 쿠두스의 드리블 돌파와 히샬리송의 포스트 플레이가 조합되며 공격 루트가 단조롭지 않다. 사비 시몬스가 중앙에서 킬패스를 넣는 순간 상대 수비 조직은 즉각적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칙 전환은 리그 내에서도 상위권 수준이며 홈에서는 초반부터 빠른 템포로 상대를 압박한다. 결국 사비 시몬스의 패싱 감각과 쿠두스의 침투 타이밍이 맞물리는 순간 토트넘은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잡는다. 맨유. 맨유는 3-4-3 포메이션을 통해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 점유율을 늘리려 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린 편이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전진 패스 시야는 넓으나 탈압박 이후 전환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다. 마운트는 전방 압박 참여는 활발하지만 수비 전환 시 커버 위치가 불안정하다. 쿠냐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움직임이 자유롭지만 동료와의 연계가 끊기면 고립되는 구간이 자주 생긴다. 이로 인해 맨유는 빠른 역습을 당할 때 이선 미드필더들이 후방 커버에 늦는 장면이 반복된다. 특히 300의 중앙 간격이 벌어지면 하프 스페이스를 통한 침투에 매우 취약하다. 볼 점유율은 높게 유지할 수 있으나 상대의 빠른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면 단 한 번의 역습으로 흔들린다. 결국 토트넘의 속도감 있는 전환과 킬패스 타이밍을 버티기 어려운 구조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하프 스페이스 점유율 싸움이다. 토트넘은 사비 시몬스를 중심으로 한 빠른 전환과 킬패스로 경기를 지배한다. 맨유는 점유율은 유지하겠지만 수비 전환 시 간격 조정이 늦어 토트넘의 속공을 막기 어렵다. 쿠두스가 좌측에서 속도를 붙여 침투하고 히샬리송이 포스트 플레이로 시간을 벌면 사비 시몬스가 공간을 정확히 찢는다. 특히 사비 시몬스의 킬패스 타이밍이 맞는 순간 상대 수비 라인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패스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토트넘의 수비 블록은 이미 중앙을 잠그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토트넘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탈취하자마자 곧바로 전방으로 찔러 넣으며 빠른 전환으로 기회를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가 중원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면 사비 시몬스의 패스 방향 전환이 새로운 루트를 연다. 결국 이 경기의 핵심은 전환 속도, 킬패스 타이밍, 침투 타이밍의 삼박자다. 토트넘이 이 흐름을 완성하는 순간 경기 주도권은 완전히 그들의 손에 들어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토트넘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조율.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수비 집중력의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지로나는 빌드업에서의 불안정함이 반복되며 후방 라인의 간격 붕괴로 인해 실점률이 치솟고 있다. 반면 알라베스는 데니스 수아레즈 중심의 빌드업 루트가 매끄럽고 공격 전환 속도가 빠르다. 특히 토니 마르티네스의 움직임이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그 공간을 레바흐가 침투에 활용할 것이다. 지로나는 홈에서 점유율은 높일 수 있겠지만 세컨드볼 처리와 수비 간 커뮤니케이션이 불안하다. 알라베스는 이러한 지로나의 구조적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데니스 수아레즈의 전술적 영향력이 경기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지로나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시도해도 알라베스는 중원에서 탈압박으로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며 주도권을 잡을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지로나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세컨드볼 경합과 중원 압박의 완성도가 승부를 가를 포인트다. 칼리아리는 상대 압박에 대한 대응 속도가 느리고 세컨드볼 회수 과정에서 잦은 실수가 이어진다. 코모는 이러한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 수 있는 팀이다. 보이보다가 중원에서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압박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면 세컨드 찬스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두비카스가 이 볼을 받아 포스트 플레이로 이어간다면 코모의 공격 흐름은 매끄럽게 이어질 것이다. 니코 파스의 패싱 능력은 칼리아리의 압박 구조를 흔들기에 충분하며 후방 빌드업에도 안정감을 더한다. 칼리아리가 전진 압박을 시도하더라도 코모는 중원 간격을 유지하며 세컨드 경합을 꾸준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칼리아리의 체력 저하와 압박 타이밍 지연이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코모의 세컨드볼 선점 능력이 더욱 돋보이며 결정적인 한 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세컨드볼 주도권, 중원 압박 타이밍, 전환 속도 모든 면에서 코모가 우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코모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레체의 빠른 측면 전환과 베로나의 느린 수비 복귀 속도가 충돌하는 흐름이다. 레체는 테테 모렌테를 중심으로 한 좌측 돌파 이후 반대편으로의 빠른 전환 플레이가 핵심이다.
특히 베로나의 우측 수비가 복귀하는 타이밍이 늦다면 레체의 반대편 침투가 결정적인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레체는 홈에서 공격 템포 조절이 탁월하며 후반 교체 카드 이후에도 전개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반면 베로나는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중원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아 세트 후반 실점 위험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에서 우위에 선 레체가 경기를 주도할 구도다. 공간 점유율과 템포 제어 모두 레체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체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조율.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버쿠젠. 레버쿠젠은 3-4-3 포메이션을 활용해 높은 점유율과 빌드업 완성도를 자랑한다. 시크는 전방에서 피지컬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등지고 볼을 받아내며 이선 자원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포스트 플레이의 핵심이다. 탈라는 측면에서 인버티드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해 안드리기의 중거리 패스와 연계하며 공격의 폭을 넓힌다. 중앙에서는 안드리기가 전진 빌드업의 중심을 잡고 템포 조절과 세컨드 볼 회수 모두에서 안정감을 보여준다. 이 조합은 공격 전개에서 완성도가 높고 세 번째 지역 진입 시 패스 속도가 매우 빠르다. 특히 시크의 제공권을 활용한 세트피스 득점 루트는 하이덴하임의 수비를 압박할 주요 무기다. 레버쿠젠은 최근 홈 경기에서 초반부터 압박을 강하게 걸며 하프라인 이내에서 볼을 탈취한 후 빠르게 득점으로 연결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결국 미드필드 장악력과 세컨드 찬스 창출 능력이 레버쿠젠의 경기 흐름을 완전히 지배한다. 하이덴하임. 하이덴하임은 3-4-3 포메이션으로 맞서지만 최근 수비 조직이 완전히 무너졌다. 9경기 동안 17실점을 허용하며 리그 최하위 18위까지 추락했고 팀 분위기 역시 침체되어 있다. 지부지바제는 전방에서 버텨주는 능력은 있으나 연계 플레이 정확도가 낮아 이선과의 연결이 자주 끊긴다. 레오시엔자는 활동량은 풍부하지만 전환 속도에서 상대 중원에 밀리며 공격 템포를 이어가지 못한다. 도어슈는 빌드업 시 탈압박 능력은 있으나 압박을 받을 때 전진 패스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로 인해 하이덴하임은 수비에서 공을 뺏긴 후 빠르게 역습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고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특히 교체 전력에서도 레버쿠젠보다 명확히 밀려 있어 후반 들어가면 체력적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하이덴하임이 버텨낼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며 전반 중반 이후부터 수비라인 붕괴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단순한 공격 대 수비 구도가 아니라 조직력의 완성도 싸움이다. 레버쿠젠은 하프 스페이스 점유를 극대화하며 안드리기의 빌드업 전환과 텔라의 돌파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한다. 하이덴하임은 라인 유지가 흔들리고 중원 간격이 벌어지면서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 그 결과 시크가 박스 안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을 확보하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지속적인 우위를 만든다. 레버쿠젠의 공격 템포는 일정하게 유지되며 전반 초반부터 상대 수비를 압박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하이덴하임은 전환 상황에서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 역습 한 번에 라인이 붕괴되는 장면이 잦을 것이다. 그래서 전반 중반 이후부터 레버쿠젠의 득점 기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완성도와 조직력의 차이가 결과를 좌우하며 홈의 레버쿠젠이 경기 전반을 완벽히 지배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버쿠젠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함부르크. 함부르크는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점유율 중심의 전개를 시도하지만 중원 구조가 불안정하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지나치게 내려앉으면서 2선과 3선 사이의 간격이 벌어진다. 그 결과 중원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아 상대의 탈압박 한 번에 라인이 쉽게 깨진다. 괜히 히스데르퍼는 측면에서 속도를 살려 역습을 전개하려 하지만 지원 타이밍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르싱 렐레시트는 빌드업 초반에는 안정적이지만 전방 패스 선택이 제한되며 공격 연결이 끊긴다. 램베르크는 세컨드볼 대응이 좋지만 수비 가담 시 위치 선정이 느려 세컨드 라인 커버에 허점이 생긴다. 결국 함부르크는 중원 간격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라인 전체가 뒤로 밀리며 하프라인 근처에서 압박이 풀리는 문제가 이어진다. 이런 구조적 허점이 도르트문트의 빠른 공격 전환 앞에서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는 3-4-1-2 시스템 속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완벽히 결합하고 있다. 기라시는 타겟 매니저, 퍼스트 터치 이후 전진 드리블에서 리듬을 바꾸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는 하프 스페이스를 좁혀 들어오며 상대 수비를 정면에서 흔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데예미는 폭발적인 가속력을 바탕으로 함부르크에 벌어진 2선, 3선 간격을 찢어버릴 수 있는 유형이다. 벨링엄은 중원에서 박스 투박스 움직임을 반복하며 세컨드볼 회수 후 빠른 패스를 공급한다. 이 조합은 공격 전개 속도에서 리그 상위권이며 한 번 공간을 얻으면 수비 정렬 전에 마무리까지 연결된다. 특히 좌우 윙백이 동시에 오버래핑에 나설 때 도르트문트의 공격 라인은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완전히 밀어붙인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르크가 내려앉는 순간 세컨드 지역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잃게 된다. 도르트문트는 경기 템포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리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중원 점유를 이어간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단순한 전술 대결이 아니라 라인 간격 관리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함부르크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너무 깊게 내려서며 중원 공간이 텅 비는 순간 압박이 붕괴된다.
그 틈을 도르트문트의 기라시와 아데예미가 빠르게 파고들며 전진 드리블로 하프라인을 넘어설 것이다. 벨링엄은 이 전진 루트의 뒤를 받치며 세컨드볼을 회수하고 2차 공격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함부르크는 빌드업 초반엔 안정적이지만 3선 연결이 느려볼 순환이 끊기며 역습에 취약하다. 특히 측면 수비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올 때 반대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도르트문트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려 빠른 템포로 전방을 열어젖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기라시의 한 번의 전진이 함부르크의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도르트문트는 압박을 통해 중원 점유율을 장악하고 세컨드 찬스를 통해 득점 기대값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함부르크가 간격 조정을 실패하는 순간 도르트문트의 전환 속도가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함부르크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호펜하임. 호펜하임은 4-3-3 전형을 유지하지만 포백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라인 컨트롤이 흔들리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램펄은 전진 압박 시 공격 전환 의지는 강하지만 뒷공간 커버가 늦어 수비 밸런스를 잃는 경우가 잦다. 아슬라니는 중원에서 볼 배급 역할을 수행하지만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아부둘라후는 측면 침투에서 스피드를 살리지만 역습 상황에서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된다. 결국 호펜하임은 수비 시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슨해진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위치 선정이 불안해 세컨드볼 처리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타난다. 중원 밸런스가 완전하게 복구되지 않으면 상대의 전진 패스를 한 번에 차단하기 어렵다. 라인 간 거리 유지 실패가 이어질 경우 수비진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방어력은 떨어진다. 결국 수비 정렬이 무너지는 순간 호펜하임은 공간을 내주며 경기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라이프치히. 라이프치히는 경기 템포 조율과 공격 전환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여주는 팀이다. 카르도주는 전방 압박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내며 하이프레싱 구간에서 상대 실수를 유도한다. 바카요코는 측면에서 인버티드 형태로 중앙 침투를 시도하며 빠른 발을 이용한 공간 공략이 날카롭다. 바움가르트너는 플레이메이커로서 3선과 2선의 연결을 유연하게 조율하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스루 패스를 만들어낸다. 특히 그는 상대 포백 간격이 벌어질 때 타이밍 침투를 통해 직접 마무리까지 이어가는 능력이 탁월하다. 라이프치히의 빌드업은 하프라인 부근에서부터 간결하게 전진하며 공의 흐름을 세트 전체로 자연스럽게 이어간다. 중원 압박 해제 후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 수비 정비 시간을 주지 않는 구조가 매우 완성도 높다. 이러한 템포 유지와 공격 완성도는 호펜하임의 불안정한 라인 밸런스를 완벽히 공략할 무기가 된다. 결국 라이프치히는 공간 침투와 중원 전환 모두에서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공간 관리 능력과 전환 속도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호펜하임은 포백 라인 간격이 들쭉날쭉해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는 모습이 잦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 브레이킹 패스 한 번에 공간이 열리고 수비 숫자가 많아도 실질적인 저항력이 없다. 라이프치히는 이런 구조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팀이다. 바움가르트너가 하프스페이스로 타이밍 좋게 침투한다면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골문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바카요코의 인사이드 돌파와 카르도주의 이선 압박은 호펜하임 수비의 뒷공간을 끊임없이 흔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라이프치히는 세컨드볼 회수 후 공격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능력이 탁월해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을 흐름이다. 호펜하임이 버티기 위해선 중원 압박을 통한 흐름 차단이 필수지만 전환 속도에서 이미 격차가 있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조직력의 차이가 벌어지며 라이프치히가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지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호펜하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 우니온 베를린은 파이브백을 가동하지만 수비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센터백 라인과 윙백 사이의 거리 조정이 느려 라인 브레이킹 패스 한 번에 공간이 쉽게 열린다. 캐디라는 중원에서 압박을 유도하지만 주변 지원이 늦어 세컨드볼 대응이 원활하지 않다. 에일리치는 빌드업에서 침착함을 보이지만 전방 연결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 안사는 속도를 살린 역습을 시도하지만 전방에서의 볼키핑 능력이 부족해 금세 턴오버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이 매끄럽지 않고 하프라인 부근에서 자주 끊긴다. 또한 좌우 전환이 느려 상대 윙어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때 커버가 따라가지 못한다. 결국 수비 숫자는 많지만 조직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 뮌헨은 전방 압박과 라인 사이 공간 활용이 매우 탁월하다. 케인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공을 받아내며 타겟 매니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올리세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돌파 후 크로스 타이밍을 잡는 감각이 뛰어나 상대 파이브백을 흔든다. 고레츠카는 중원에서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고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강한 몸싸움으로 주도권을 준다. 특히 바이에른의 장점은 볼 순환 속도다. 수비에서 미드필드, 그리고 전방까지의 패스 연결이 빠르게 이어지며 수비 라인이 정비되기 전에 찬스를 만든다. 또한 측면 윙백이 높게 올라가 하프 스페이스를 열어두고 중앙 미드필더들이 그 공간을 침투해 들어가는 구조가 잘 완성돼 있다.
이 전개 과정에서 우니온 베를린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바이에른의 공격 루트는 한층 더 매끄럽게 열린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수비 간격 유지와 공간 활용 싸움이다. 우니온 베를린은 파이브백을 기반으로 수비 숫자를 늘리지만 간격 불균형이 치명적이다. 그래서 라인 브레이킹 패스 한 번으로도 공간이 쉽게 열리고 세컨드 라인 커버가 늦어진다. 반면 바이에른 뮌헨은 중앙에서 고레츠카가 타이밍 침투를 시도하며 올리세가 측면에서 전환 템포를 조율한다. 케인은 이 두 움직임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마무리각을 만든다. 그 과정에서 바이에른의 공격 템포는 끊김이 없고 패스 템포의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우니온 베를린은 전술적으로 수비 블록을 낮추더라도 간격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전반부터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실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바이에른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 진영 깊숙이 들어가며 하프 스페이스를 완벽히 활용해 득점 찬스를 다수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은 바이에른이 쥐게 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우니온 베를린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버튼. 에버튼은 4-2-3-2를 기반으로 한 점유형 빌드업에서 짜임새가 돋보인다. 중심에는 듀스버리 홀이 있다. 그는 짧은 패스로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상대 압박 타이밍을 읽고 대각선 방향으로 전진 패스를 뿌린다. 이 과정에서 그릴리쉬가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들며 공격의 폭과 속도를 동시에 만들어낸다. 바리는 최전방에서 연계 지점을 만들어주며 듀스버리 홀과의 원투 패스 플레이가 전개의 기점이 된다. 특히 에버튼은 중원에서 템포를 유지하면서 상대 수비를 한 박자 늦게 반응하게 만들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는 과감한 슈팅으로 마무리한다. 홈에서는 공격 전환 시 볼 순환이 빠르고 세컨드 볼 장악률이 높아 전반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오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에버튼의 경기력은 듀스버리 홀의 리듬감 있는 패스와 그릴리쉬의 창의적 움직임이 결합될 때 완성된다. 풀럼. 풀럼은 4-2-3-2를 유지하지만 최근 라인 밸런스가 흔들리며 수비 간격이 넓어졌다. 리워비는 드리블 돌파로 템포를 끌어올리지만 패스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공격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호드리고 무니스는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나 볼을 등지고 버티는 상황에서 세컨드 지원이 느려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루키치는 수비 전환 속도가 빠르지만 포지셔닝이 뒤로 쏠려 중원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는 경우가 잦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전환 수비가 늦어 상대의 빠른 패스 전환에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져 세컨드 볼 회수율이 낮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뚜렷하다. 그래서 중원 압박 실패 시 뒷공간이 쉽게 열리며 상대 이선 침투에 대응이 늦어진다. 결국 에버튼의 듀스버리 홀과 그릴리쉬에게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중원 주도권 싸움이 핵심이다. 에버튼은 듀스버리 홀의 짧은 패스와 대각선 전환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그릴리쉬의 침투 타이밍으로 공격 루트를 다양화한다. 풀럼은 전방 압박이 지나치게 높아져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수비형 미드필더 뒤의 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이 틈을 듀스버리 홀이 정확히 파고든다면 그릴리쉬의 움직임과 바리의 포스트 플레이가 맞물리며 박스 앞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할 것이다. 특히 홈의 에버튼은 전환 속도가 빠르고 듀스버리 홀의 패스 타이밍이 상대 압박을 완전히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풀럼은 공격 전개에서 개인 기량에 의존하지만 조직적 대응이 불안정해 점유율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에버튼의 점유와 압박이 완전히 흐름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버튼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웨스트햄.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에서 뉴캐슬을 완벽히 제압하며 상승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번 경기 역시 제로드 보웬을 중심으로 한 역습 루트가 팀의 공격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보웬은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자마자 방향 전환 후 치고 나가는 스피드가 탁월하며 상대 수비 간격을 순식간에 무너뜨린다. 필크루크는 최전방에서 포스트업과 연계 플레이를 병행하며 이선 침투 자원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파케타는 중원에서 볼을 길게 끌지 않고 한 번의 터치로 전방 전개를 이어가며 빠른 템포를 유지한다. 웨스트햄의 3-4-1-2 구조는 수비 시에는 500으로 전환돼 안정감을 확보하고 공격 시에는 윙백이 동시에 전진의 폭을 넓힌다. 이로 인해 벌리의 400 라인이 쉽게 끌려 나오게 되며 그 틈을 보웬이 집요하게 파고든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파케타의 정확한 킥과 필크루크의 제공권이 결합돼 높은 득점 기대값을 만든다. 특히 홈에서의 웨스트햄은 템포 조절 능력이 탁월해 경기 흐름을 스스로 관리할 줄 아는 팀으로 평가된다. 이런 밸런스는 오늘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벌리. 벌리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점유율 중심의 축구를 시도하지만 전환 속도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포스터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만 연계 과정에서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장면이 많다. 앤서니는 측면에서 넓게 벌려 공격 루트를 열지만 마무리 구간에서 결정력이 떨어진다. 컬렌은 수비와 빌드업을 동시에 담당하지만 패스각을 만들기 전에 압박을 받으며 쉽게 볼을 내준다. 수비에서는 하프라인 위로 라인을 올렸다가 역습 한 번에 뒷공간을 내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상대가 빠른 전환을 가져올 때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가 늦어 공간이 쉽게 열린다.
그래서 웨스트햄의 역습 구조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박스 근처에서 실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벌리는 점유율은 잡을 수 있어도 경기의 템포는 완전히 뺏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명확하다. 웨스트햄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역습 중심의 구조를 완성하고 있고 벌리는 이를 막아낼 수 있는 전환 속도가 없다. 보웨는 하프 스페이스를 타고 흐르는 순간마다 상대 수비를 찢는 움직임으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필크로크는 최전방에서 버티며 세컨드볼 경합 이후 곧바로 득점 루트로 전환하는 연계 능력을 보여준다. 파케타는 2선과 3선을 연결하는 유기적 패스워크로 템포를 유지하며 중원 전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벌리는 전환 과정에서의 압박 대응이 느리고 수비 라인이 정렬되기 전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많다. 이 경기에서 웨스트햄이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주도권을 잡는다면 벌리는 수비 블록을 정비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경기의 전체 흐름은 웨스트햄이 주도하며 홈의 템포 관리 능력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웨스트햄은 뉴캐슬전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피니시 감각을 그대로 이어가며 연승 흐름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웨스트햄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세비야. 세비야는 4, 2, 3, 1 전형을 유지하며 중원에서의 탈압박과 전환 템포에 강점을 보인다. 알폰 곤잘레스는 드리블 돌파 후 빠른 방향 전환으로 상대의 압박 라인을 붕괴시키며 팀 공격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삭 로메로는 문전압 결정력이 탁월하고 세컨드 찬스 상황에서도 위치 감각이 뛰어나며 세비야의 마무리를 책임진다. 바르가스는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전환 플레이의 속도를 높여주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연계 플레이에 능하다. 세비야는 홈에서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며 점유율 기반의 공격 전개를 이어간다. 특히 중원에서 라키티치 역할을 대체한 곤잘레스의 전진 패스 타이밍이 좋아 공격 루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후방 라인은 넓게 퍼져 있지만 수비 간격 유지가 탁월하고 공격 전환 시 풀백이 높게 올라서며 전방 지원을 돕는다. 결국 세비야는 안정적인 라인 운영과 빠른 전환으로 홈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오사수나. 오사수나는 3-4-3 전형으로 전개하지만 전방 침투 이후 세컨드 라인 복귀가 느리다는 약점이 있다. 부디미르는 제공권 싸움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공수 전환 속도가 늦어 역습 상황에서 수비가 노출된다. 아이마르 오로즈는 기술적인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들어오면 볼 처리가 흔들린다. 루벤 가르시아는 측면에서 크로스를 시도하나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격 리듬이 끊기곤 한다. 스리백 수비는 간격 유지가 불안하며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느려 중원 공간을 자주 내준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압박 강도가 약해지고 탈압박 루트가 차단되며 실점 위험이 커진다. 결국 오사수나는 공격 시엔 속도감을 유지하지 못하고 수비 시엔 라인 붕괴로 어려움을 겪는 흐름을 반복 중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환 템포와 미드존 점유 싸움에서 세비야가 명확히 앞서 있다. 오사수나는 전방 압박은 빠르지만 세컨드 라인의 커버 타이밍이 느려 역습에 취약하다. 알폰 곤잘레스가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후 빠르게 전진하면 오사수나의 쓰리백은 대응 타이밍을 놓칠 것이다. 바르가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로메로의 문전 움직임이 결합되면 세비야는 결정적인 슈팅각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오사수나는 전개 과정에서 볼 순환이 느려 상대 압박에 쉽게 끊기며 반격을 허용할 위험이 크다. 세비야는 홈의 리듬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오사수나의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경기는 세비야가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 유지력에서 모두 우위를 점할 흐름으로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세비야 승 필살기.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엑셀시오르의 템포 조율과 헤라클레스의 불안정한 수비 밸런스가 맞붙는 흐름이다. 엑셀시오르는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통해 공격의 깊이를 만들며 세컨드 지역에서 빠른 전환을 시도한다. 특히 산체스 페르난데스가 좌측에서 돌파 후 컵백을 연결하는 패턴은 상대 수비에게 큰 위협이 된다. 반면 헤라클레스는 수비 라인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누적되며 공간 통제 실패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엑셀시오르의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엑셀시오르는 홈에서 강한 경기 집중력을 보이며 세트 후반에도 템포를 잃지 않는다. 결국 이 경기는 엑셀시오르의 공격 밸런스가 헤라클레스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엑셀시오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르세유. 마르세유는 4, 2, 3, 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에서의 전환 속도와 공격 완성도가 모두 향상되고 있다. 그린우드는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컵백 루트를 창출하고 오바메양은 문전에서의 타이밍 슈팅으로 공격의 마무리를 담당한다. 호이비에르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방향 전환을 조율하며 공격 전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축이다. 특히 마르세유는 양측면 풀백이 전진해 크로스 루트를 확보하면서도 역습 상황에서 빠른 복귀로 밸런스를 유지한다. 공격 시에는 짧은 패스 전환을 통해 상대 수비 블록을 넓히고 수비 전환 시에는 중원 간격을 좁혀 상대의 역습 루트를 원천 차단한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높은 라인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내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특히 그린우드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며 상대 센터백 간 간격을 흔들면 오바메양의 침투 루트가 자동으로 열린다. 이 전환 구조는 브레스트의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경우 결정적인 찬스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브레스트. 브레스트는 4-3-3 형태를 유지하지만 수비 라인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조직적인 불안이 두드러진다. 아조르크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는 강점을 보이나 전방 압박이 약해 전환 시 주도권을 쉽게 내준다. 델 카스티오는 개인 돌파력은 탁월하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해 측면 밸런스가 흔들린다. 중앙의 마그네티는 템포 조절은 가능하나 볼 간격 유지가 불안해 상대 탈압박 플레이에 쉽게 공간을 내준다. 무엇보다 브레스트는 중앙 수비수들의 크로스 대처 능력이 부족해 박스 안 공중볼 처리에서 반복적으로 불안한 장면이 나온다. 이로 인해 상대 윙어나 이선 자원에게 컵백 혹은 세컨드 찬스를 허용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 전환 속도 역시 마르세유보다 한 박자 느려 중원에서 탈압박이 성공하지 못하면 공격 전개가 끊긴다. 결국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순간 마르세유의 공격진에게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환 템포와 페널티 박스 근처 공간 활용 능력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마르세유는 호이비에르의 전환 패스를 중심으로 그린우드와 오바메양의 연계 플레이를 강화하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브레스트는 수비 간격 유지에 애를 먹고 있고 크로스 상황에서의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그린우드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은 브레스트의 중앙 수비 라인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브레스트는 역습 타이밍이 맞지 않아 전방으로의 볼 공급이 제한될 것이다. 그래서 마르세유는 짧은 패스 전환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경기 흐름을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의 격차가 벌어지고 마르세유가 세트피스나 컵백 상황에서 결정적인 골을 만들어낼 전망이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마르세유의 공격 완성도와 박스 안 공간 활용 능력에서 갈릴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르세유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유벤투스. 유벤투스는 최근 챔피언스리그 일정과 리그 병행으로 인해 체력적 소모가 상당하다. 특히 스포르팅 리스본전 이후 경기 간격이 짧아 주요 선수들의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데이비드는 측면에서 폭넓은 활동량을 보이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진다. 일디즈는 전방 압박 시 빠른 판단력으로 라인을 끌어올리지만 과부하가 걸리면 볼 터치의 세밀함이 떨어지는 편이다. 로카텔리는 중원에서 공수 조율 역할을 맡으며 전원의 중심축을 담당하지만 체력 저하로 커버 범위가 좁아지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유벤투스는 공격 템포를 빠르게 유지하기보다 점유율 기반의 안정적 운영으로 경기 리듬을 가져가려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트피스 루틴보다는 짧은 패스 전환으로 상대 압박을 유도하며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향을 택할 것이다. 하지만 체력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볼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토리노. 토리노는 철저히 안정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유벤투스의 공격 흐름을 차단하려는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오반니 시메오네는 피지컬을 앞세운 포스트 플레이로 세컨드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한다. 블라시치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무리한 전진보다는 안정적인 라인 유지를 우선시한다. 카사데이는 활동량이 풍부해 중원 압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상대 볼 전개를 지연시키는데 강점을 지닌다. 토리노는 원정 경기 특성상 라인을 낮게 두고 블록을 형성해 유벤투스의 전진 패스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반에는 수비 간격을 촘촘히 유지해 세컨드볼 경합에서 실점을 방지하려는 모습이 예상된다. 공격 시에도 빠른 역습보다는 세트피스나 롱볼을 통한 단발성 찬스에 집중할 확률이 높다. 결국 토리노는 승점 1점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무리하지 않는 안정적 운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체력과 경기 운영의 싸움이다. 유벤투스는 홈이지만 체력 저하로 인해 평소에 강한 전진 압박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공격 전개보다는 볼 점유를 통한 경기 조율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반면 토리노는 수비 라인을 깊게 두고 유벤투스의 템포를 늦추며 균형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전반에는 탐색전 양상으로 진행되며 후반 중반 이후에야 공격 템포가 약간 열릴 가능성이 있다. 다만 두 팀 모두 피로 누적과 리스크 관리 측면을 고려하면 과감한 전진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주 흐름이 될 것이다. 결국 세트피스 상황이나 중거리 한방 외에는 명확한 득점 루트가 나오기 어렵다. 균형이 깨질 가능성보다 팽팽한 흐름 속에서 무승부로 기운이 기울 가능성이 더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더랜드. 선더랜드는 이번 시즌 강등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팀 전체가 하나로 뭉쳐있다. 엘리에제르 마엔다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을 흔들며 전방 압박 시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탈비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세컨드볼 회수에 능하며 공격 전환 시 빠른 패스로 템포를 끌어올린다. 자카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중심을 잡고 중거리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위협한다. 팀 전체적으로 전방 압박의 타이밍이 정확하고 홈 경기에서는 에너지 레벨이 급격히 높아진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절대 강등은 없다는 강한 동기부여가 팀 전반에 깔려 있다. 이로 인해 세컨드 지역에서의 투지,
그리고 세트피스 집중력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체력적으로 완전한 상태의 선더랜드가 홈에서 초반부터 높은 압박으로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아스날. 아스날은 주중에 진행된 챔피언스리그 원정 일정을 치르며 체력 소모가 상당하다. 요케레시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격 전개에 힘을 보태지만 연이은 일정 속에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 마두에케는 측면 돌파는 날카롭지만 후반 체력 저하 시 수비 가담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웨데고르는 여전히 팀의 중심에서 템포를 조절하지만 중원 압박을 강하게 받으면 볼 배급이 끊기기 쉽다. 결국 팀 전체적으로 체력 밸런스가 흔들리며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전방에서의 압박 강도도 초반 이후 급격히 약해져 상대에게 하프라인 이내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는 이전 경기와 같은 공격 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보다 체력 밸런스와 동기부여 싸움이다. 선더랜드는 홈에서 압박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엘리에제르 마엔다가 측면에서 속도를 살려 돌파를 시도하면 탈비가 중원에서 템포를 맞추며 세컨드볼 싸움을 주도할 것이다. 아스날은 웨데고르 중심의 빌드업을 시도하겠지만 체력적으로 방전된 선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패스 템포가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선더랜드가 빠른 전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아스날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 위험이 높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체력적 격차가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의 열기와 동기부여에서 앞서는 선더랜드가 예상을 뒤엎는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선더랜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이티 마드리드. 에이티 마드리드는 4-4-2 전형을 유지하며 좌우 밸런스를 기반으로 한 전방 압박이 인상적이다. 그리즈만은 하프 스페이스를 넓게 활용해 빌드업의 출발점이 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레반테의 수비를 흔든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침투 타이밍이 정교하고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빠른 반응을 보이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볼 순환에 관여하며 압박 회피 능력으로 팀의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세트피스 루트에서는 코너킥과 프리킥 모두에서 타점 높은 공중전이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라리가 상위권 수준의 세트피스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며 전반 중반 이후에는 공격 전환이 한층 빨라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체력 분배와 라인 컨트롤이 안정적이며 경기 운영 전체를 리드하는 노련함이 돋보인다. 레반테. 레반테는 5-4-1 전형으로 두꺼운 수비 블록을 형성하지만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하다. 중앙 수비수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느슨하고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자주 허용한다. 이반 로메로는 역습 시 속도를 붙이지만 팀 전반적인 전환 템포가 느려 공격 전개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 로저 브루게는 중원에서 패스를 전개하지만 후방 빌드업이 끊기면 전진 루트가 차단된다. 파블로 마르티네즈는 수비 가담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공격 가담 타이밍이 늦는다. 레반테는 11경기 동안 20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 있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마킹 전환도 불안정하다. 원정 경기에서는 전반 초반부터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이 자주 나오며 라인 유지 실패로 인해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는 경우가 잦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압박의 강도와 세트피스 효율 차이가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그리즈만과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연계로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낼 것이다. 레반테는 수비 블록은 두껍지만 전진 타이밍이 늦고 공수 전환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에이티 마드리드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점유를 이어가며 꾸준히 찬스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트피스와 세컨드볼 대응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경기 중반 이후부터는 공격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전망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레반테의 체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수비 간격이 벌어질 것이다. 결국 에이티 마드리드가 세트피스 기반의 선제골 이후 템포를 조절하며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이티 마드리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글라트바흐와 전방 압박이 날카로운 쾰른의 맞대결이다. 글라트바흐는 포백 간 간격이 벌어지고 미드필더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쾰른은 이 틈을 노려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고 하프 스페이스 공략으로 득점을 노릴 것이다. 빌터와 카민스키의 측면 침투는 글라트바흐의 수비 조직을 흔드는 핵심 변수가 된다. 또한 마르텔의 전진 패스는 하프라인 아래에서 공격 템포를 가속시키며 세트피스에서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글라트바흐가 홈에서 라인을 올리면 쾰른은 그 뒷공간을 파고드는 역습 루트로 대응할 것이다. 결국 경기의 핵심은 템포 전환 속도다. 글라트바흐는 수비 재정비 시간이 길고 쾰른은 공격 전환이 빠르다. 이 조합은 후반으로 갈수록 실점 가능성이 더 커지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 쾰른이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리드 흐름을 만든다면 경기의 주도권은 완전히 쾰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라트바흐의 세트피스 한두 번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클렌 쪽이 명확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글라트바흐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높은 라인 BS 대각 침투의 구조적 상성이 승부의 핵심이다. 폴렌담은 코아스의 인사이드 무브와 미렌의 타이밍 침투를 통해 브레다의 풀백 배우를 정면으로 찌를 수 있다. 베어만이 첫 패스의 각도를 바꿔주는 순간 롱 대각 패스 한 번으로 박스 근처에 결정적 찬스를 창출할 시나리오가 선명하다. 반면 브레다는 전진 압박으로 초반 주도권을 노리겠지만 측면 뒷공간을 정리하지 못하면 전환 한 방에 수세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초반 10, 15분 사이 폴렌담이 빠르게 라인을 넘기는 장면이 나오면 브레다의 라인 컨트롤은 더 흔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다가 세트피스에서 위협을 만들 여지는 있으나 오픈 플레이의 공간 관리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 결국 폴렌담의 침투 각도 변화와 패스 템포 조절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이다. 클러치 구간에서도 폴렌담의 전환 완성도가 한 발 앞선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폴렌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템포를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르하브르는 캐치타의 전진 드리블과 두쿠레의 1차 압박 전개를 통해 경기 템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낭트는 점유율은 유지하겠지만 패스 템포가 느리고 방향 전환이 늦어 상대에게 역습 타이밍을 허용할 것이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르하브르가 압박 라인을 높이며 상대를 몰아붙이는 전개가 예상된다. 캐치타가 볼을 잡는 순간 공격 템포가 급격히 올라가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완성되면 박스 안에서 사마타의 결정력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낭트는 공을 오래 소유하더라도 전방 전개가 막히는 순간 흐름이 끊길 위험이 있다. 후반부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르하브르의 빠른 역습 루트가 더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전개 속도와 템포 차이에서 르하브르가 우위를 점하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르하브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압박 간격의 유지와 세컨드볼 집중력이 승부를 가를 핵심 요소다. 시타르트는 홈에서 라인을 올리되 블록 간격을 조밀하게 유지하며 상대의 템포를 차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 브리타이는 세컨드 찬스 루트에서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박스 외곽 중거리 슈팅이 날카롭다. 헤렌베는 중앙 간격이 벌어져 리커버리 타이밍이 느리고 수비 전환 시 커버 라인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결국 시타르트가 이 틈을 활용해 중거리 한 방으로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타르트는 세트피스 이후 세컨드볼 처리에서 강점을 보여 리바운드 상황에서 기회를 자주 만든다. 헤렌베는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공간 관리가 흔들리며 상대 역습에 노출될 수 있다. 이 경기의 포인트는 공간 활용과 집중력 유지다. 시타르트는 두 영역 모두에서 균형 잡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렌벤의 순간적인 전환 속도를 막기 위해서는 이선 라인의 적극적인 압박이 필수다. 하지만 전술 완성도와 체력 밸런스 측면에서 홈팀 시타르트가 전체적인 리듬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시타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파르마. 파르마는 3-4-3 포메이션 속에서 수비 라인을 넓게 유지하지만 미드필더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진다. 펠레그리노는 중앙에서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커버 범위가 넓어지면서 블로킹 타이밍이 자주 늦는다. 오르도네스는 공격 전환 시 전방으로 빠르게 이동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비 가담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아드리안 베르나베는 볼 운반 능력이 좋지만 중원 파트너와의 간격이 너무 넓어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어렵다. 이로 인해 세컨드 라인과 수비 라인 간 연결이 느슨해지고 중앙 수비진이 좌우로 끌려다니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라인이 벌어지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며 상대 공격수들이 침투할 여지를 쉽게 만든다. 특히 전진 압박 이후 복귀 속도가 느려 후방 커버 라인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결국 파르마는 중원 간격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트 전환 이후 실점 가능성이 높다. AC 밀란. AC 밀란은 3, 5, 이 구도 속에서 전술적 안정감과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한다. 모드리치는 후방 빌드업 구간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한 박자 빠른 전환 패스로 공간을 창출한다. 풀리식은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침투해 파르마 수비 라인의 허점을 찌르며 드리블 돌파 후 컵백 연결에서 강점을 보인다. 히메네스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이성 공격 자원들에게 연계 타이밍을 제공한다. 특히 풀리식과 모드리치의 조합은 공격 리듬을 빠르게 변화시키며 상대 미드필더 간격을 벌려 수비 라인을 흔든다. 밀라는 좌우 윙백의 오버래핑과 중앙 세트 플레이를 병행해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모드리치의 전환 패스는 순간적으로 파르마의 수비 정리를 무너뜨리는 핵심 무기다. 이 전술 구조 덕분에 후방 빌드업에서 실수를 최소화하며 경기 내내 주도권을 유지한다. 결국 AC 밀란은 전술적 완성도와 개인 역량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파르마의 수비 간격을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미드필더 간 간격 유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파르마는 중원 간격이 넓어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리고 세컨드 라인 복귀 속도도 불안하다. 이 틈을 AC 밀란의 풀리식이 빠르게 파고든다면 컵백 루트와 세컨드 찬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모드리치는 경기 전체에 템포를 쥐고 짧고 빠른 전환 패스로 상대 라인을 무너뜨릴 것이다. 히메네스의 포스트 플레이는 공격 전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이다. 반면 파르마는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공간 노출이 반복되고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아 뒷공간 실점 위험이 크다. AC 밀란은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이며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완전히 주도권을 틀어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흐름은 밀란의 리듬에 맞춰 돌아가며 파르마가 수비 블록을 재정비하기 전에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르마가 초반 압박에서 버틴다면 잠시 균형을 잡을 수 있겠지만 체력 싸움에서는 열세가 예상된다. 공간 점유력, 전환 속도, 경기 운영력 모두 AC밀란이 한 단계 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르마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첼시. 첼시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 강도를 극대화하며 경기 흐름을 지배하는 팀이다. 주앙 페드로는 1차 압박 시 적극적인 전진 움직임으로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며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 탈취 장면을 자주 만들어낸다. 페드로 네투는 측면에서 탈압박 후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형태의 움직임을 자주 가져가며 볼 소유 전환 시 폭넓은 시야로 공격 템포를 이끈다. 엔소 페르난데스는 이선에서 볼 순환과 전진 패스 모두를 책임지며 압박 이후 빠른 공격 전환의 핵심 축으로 기능한다. 첼시는 이들의 유기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몰아붙인다. 특히 전방에서 시작된 압박이 미드필더 라인까지 연쇄적으로 좁혀들며 볼 소유권을 강제로 탈취하는 구조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전방 압박 구조는 초반부터 경기의 리듬을 장악하며 상대가 템포를 올리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좌우 풀백이 번갈아 전진하면서 공격 전환 속도를 높여 후방에서부터 압박 후 빠른 전개를 완성한다. 결국 첼시는 전방 압박과 중원 점유율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줄 가능성이 높다. 울버햄튼. 울버햄튼은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역습 중심의 전술을 구사하지만 중원에서의 압박 회피가 매끄럽지 못하다. 스트란드 라르센은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이 있으나 전진 패스 연결 시 타이밍이 어긋나면 볼 손실이 잦다. 아리아스는 측면에서 활동량이 많지만 수비 전환 시 포지션 복귀가 늦어 측면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잦다. 주앙 고메스는 중원에서 탈압박을 시도하지만 상대의 연쇄 압박 앞에서 볼 소유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특히 전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간 간격이 벌어져 역습 전환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첼시의 전방 압박이 강화될수록 울버햄튼의 후방 빌드업은 점점 제한되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비 시 포백 라인이 아닌 3백 구조로 인해 측면 커버 타이밍이 늦고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결국 울버햄튼은 템포를 끌어올리기 어렵고 경기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첼시의 전방 압박 강도와 중원 장악력이 승부의 핵심이다. 첼시는 초반부터 1차 압박을 주도하며 울버햄튼의 빌드업 루트를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주앙 페드로와 페드로 네투의 전방 위치 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며 압박 이후 빠른 볼 전환이 첼시 공격의 리듬을 만든다. 엔소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볼 회전 속도를 높여 템포를 조절하며 짧은 패스로 상대의 간격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탁월하다. 반면 울버햄튼은 삼성 간격이 불안정하고 탈압박 과정에서 세트 전체의 리듬이 흔들린다. 이 때문에 압박 한 번에 라인이 무너지고 중원 주도권을 내주며 공격 전환이 끊길 가능성이 높다. 첼시는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아 세트 후반에도 지속적인 공격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정확해 측면 공격에서도 균형이 잡혀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템포 유지력, 전환 속도, 그리고 압박 완성도에서 첼시가 확실히 앞서는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첼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파뇰. 에스파뇰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라인 간격 유지에 강점을 보이는 팀이다. 하비 푸아도는 측면에서의 왕성한 활동량과 탈압박 능력으로 공격 전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페페 밀라는 중원에서의 볼 순환과 압박 타이밍 조절을 통해 후방 빌드업의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세컨드 상황을 예리하게 파고들며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을 보여준다. 에스파뇰은 홈에서의 강한 압박 유지와 높은 집중력으로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데 탁월하다. 특히 전반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리듬을 끊으며 주도권을 가져오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또한 측면에서의 크로스 패턴이 다양하고 세컨드 라인에서의 유기적인 연계가 매끄럽다. 전체적으로 안정된 수비 밸런스 속에서 빠른 전환으로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비아레알. 비아레알은 4-4-2 포메이션으로 짜임새 있는 운영을 선호하지만 최근 일정 누적으로 체력 부담이 크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파포스 원정을 다녀오면서 팀 전반적으로 피로도가 누적된 모습이다. 제라르 모레노와 알베르토 모레이로의 공격 조합은 여전히 위력적이지만 전방 압박 회피 과정이 불안하다. 산티 고메사냐는 중원에서 수비 밸런스를 담당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체력 저하로 커버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비아레알은 원정 경기에서 라인 유지가 불안정하고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킹 전환이 느려 상대에게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다. 이러한 체력적 부담과 경기 간격의 차이가 후반으로 갈수록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원정에서 경기 리듬이 늘어지고 공격 템포가 끊기며 실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체력 밸런스와 전방 압박의 효율성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비아레알은 일정 누적으로 인해 압박 회피와 커버 타이밍에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에스파뇰은 조직적인 전방 압박과 중원 간격 유지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는 능력이 돋보인다. 페페 밀라와 하비 푸아도를 중심으로 한 에스파뇰의 미드존 압박은 경기의 흐름을 바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홈 경기장의 응원 속에서 리듬을 유지하는 에스파뇰은 공격 전개 속도에서도 한 박자 빠르다. 비아레알이 전방 압박에 묶이면 빌드업의 첫 단계부터 흔들리며 실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에스파뇰은 홈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줄 수 있는 구도다. 후반 중반 이후 비아레알의 체력 저하가 두드러질 시 에스파뇰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기는 에스파뇰의 강한 전방 압박이 상대 빌드업을 무력화시키는 구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반부터 빠른 득점 가능성이 높고 경기 리듬 전체를 홈이 주도할 가능성이 짙다. 결국 에스파뇰이 체력적 우위를 앞세워 공격 밸런스에서 앞서는 흐름을 만들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스파뇰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미드라인의 응집력과 전환 속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즈볼레는 수비 블록 내부의 간격이 넓어 상대가 중원에서 볼을 점유할 경우 쉽게 공간을 내줄 위험이 크다. 반면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토른스트라를 중심으로 한 전방 연계 플레이가 날카롭고 컷백 루트를 자주 활용한다. 토른스트라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다면 즈볼레의 느린 세컨드 라인 수비는 버티기 어렵다. 또한 스파르타의 리우리첸과 반 베르어는 득점 루트가 다양해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흔들 것이다. 즈볼레는 점유율은 높일 수 있지만 전환 속도가 느리고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세컨드볼 경합 이후 주도권이 스파르타 쪽으로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공간 활용 능력에서 한 단계 위인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주도권을 잡을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즈볼레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AS 모나코. AS 모나코는 4-3-3 포메이션으로 빠른 템포 전환과 유연한 빌드업 구조를 동시에 활용한다. 발로구는 문전에서의 침착한 마무리와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미나미노는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중앙과 측면을 잇는 공격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그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은 단순한 침투가 아니라 공간 창출의 완성이다. 골로비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정확히 배급하며 전방으로의 템포를 끌어올리는 중심축으로 활약한다. 모나코의 강점은 탈압박 능력이다. 압박이 들어와도 중원에서 한 박자 빠른 패스로 탈출하며 전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 특히 홈에서는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템포 변화로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드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 흐름이 만들어지면 미나미노가 공격의 중심에서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랑스. 랑스는 3-4-3 구조를 유지하지만 중원 전환 구간에서 밸런스가 흔들린다. 토뱅은 측면 돌파 이후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하프 스페이스와의 연계 타이밍이 어긋난다. 사이드는 활동량이 많지만 수비 전환 시 위치 복귀가 늦어 미드필드 간격이 벌어진다. 신라는 최전방에서 피지컬로 버티지만 볼을 받는 구간이 멀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특히 미드필더 라인이 재정비되지 못하면서 세컨드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쉽게 내주고 있다. 이로 인해 압박을 받으면 중앙 블록이 붕괴되고 상대 이선 자원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허용한다. 이 약점은 미나미노처럼 공간 활용에 능한 선수에게 치명적이다. 결국 랑스는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그 한 박자 느린 커버가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압박 타이밍의 완성도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AS 모나코는 골로빈과 미나미노를 중심으로 탈압박 이후 빠른 전환을 통해 중원 우위를 잡을 것이다. 미나미노는 랑스의 느슨한 세컨드 지역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랑스는 미드필더 라인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며 수비 블록이 흐트러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모나코는 이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며 템포 변화를 통해 상대 라인을 끊임없이 흔들 것이다. 결국 랑스는 수비 재정비 전에 미나미노의 한 방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전술 밸런스, 압박 완성도, 탈압박 효율 모두 모나코가 우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에서 앞서는 AS 모나코가 홈에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모나코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